고유정 살인사건이 기사화됐는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유정 살인이 진행된 방식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 살인 방식이나 이런 건 기사화하지 말고 처벌 결과만 날려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는 그러한 방식에 대비가 됩니다. 뭐 약 먹이고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뭐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주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거에 대해서 알아야 국민적으로 공분을 하게 되죠. 뭐 죽였어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끔찍하게 잔인,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싫다고, 보는 게 무섭다고 해서 그런 거를 외면해 버리면 그러한 범죄를 더 키우는 결과만을 그거 만들게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본다고 좋은 애로 크지 않아요. 매를 회초리를 안 대고 키운 애들이 올바로 자라는 거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회법 질서가 무너지는구나 해서 처벌하는 게 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이런 거는 안 좋은 쪽은 싸그리 무시하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어두운 감정과 사회의 비극적인 면모, 추악한 뒷거리 같은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줄여나간다 손 치더라도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만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하게 자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회피에 대해서 또 드릴 얘기가 많이 있는데, 회피라고 하는 거는 단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자기에게 올 피해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뒤로 미루는 거죠. 뭐 그래서 요번에 노조 문제도 그렇죠. 삼성 르노에서 이제 또 뭐 민노총이 나와가지고 뭐 파업한다 개샀고 이러니까는 솔직히 뭐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가 파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올바르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르노 삼성은 그냥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니들 다 굶어라 이런 거죠. 근데 그 얼마간의 수익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서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두려워서 사측이 계속 그러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다 급여도 주고 이러면 그게 일종의 회피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파업 더 합니다. 왜냐, 파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어. 급여도 나오고 월급도 올라가고 뭐 자기들의 행동 개선이 돼. 그럼 파업하면 이득이 생기니까 계속 파업하죠. 파업하고 이득 생기고 파업하고 이득 생기고 그런 겁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도 뭐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처벌할까?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살인을 해서 자기가 얻는 손해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고 뭐 자기 성질 난다고 아니면 뭐 필요하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너무 터무니없는 형량 뭐 이런 것들을 처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일 있으면 죽인다 이런 마인드. 그런 것도 일종의 회피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철저히 배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러니까 의도된 살인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도 아주 잔인하게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야 돼. 인권은 잘 모르겠어요. 인권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인권 저 1도 관심 없고요. 그 사람의 뭐 사회 교화 이런 거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밖에 나와서 뭐 교화돼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치는 교화가 중점이 되면 안 되고 처벌이 중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서워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자꾸 범죄 저지르고 동정표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자, 싸울 일이 있으면 빨리 싸워야 됩니다. 고대 로마가 그렇게 번성했던 이유는, 고대 로마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웠습니다. 계속 싸우죠. 송나라, 중국 송나라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제 북방에 있는 오랑캐가 들어오니까 싸움을 피했죠. 화친을 맺고 도읍을 옮기고 남송으로 이전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남송을 패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싸울수록 이득이 커요. 빨리 싸울수록 손해가 작습니다. 르노 삼성이 파업하는 노조들에게 강경하게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업을 하면 자기도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가 됐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 되고, 그러니까 불법 파업하지 말라 이겁니다. 미국은 인질이랑 절대 타협하지, 인질극을 벌리는 그 범인들이랑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질이 죽을 게 두려워서 그런 범인들이랑 돈을 주고 타협을 하면 인질극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인질극을 벌이니까 나는 죽지 않았고 돈이 들어왔어. 그럼 그 결과로 인질이 살았는 거는 일회성이지만 수많은 다른 범죄를 계속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질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고 그래라. 인질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인질극이 잘 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온적인 대처나 오히려 초동적인 대처, 그리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결과만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는 어떠한 순간에도 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없는 순간조차도 회피는 어떠한 순간에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딸애한테 욕도 가르칩니다. 욕을 가르치지 않는 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욕은 감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욕은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튀어나오는 게 욕인데, 그래서 욕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고 이상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기분 안 좋은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욕을 내뱉는 사람이 되면 욕쟁이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욕을 안 가르쳐 준다고 안 배우나요? 절대 아니죠. 꽃길만 걸어. 꽃길만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디서 뇌에서 지어낸 말도 아니고 불가능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꽃길만 걸어 이런 얘기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제 딸이 있는데 딸한테 욕을 여자애한테 욕을 가르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욕을 쓴다, 씨발이란 단어를 써라 이럴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절제된 상황 속에서 욕을 써야 될 순간을 지정해 줍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친구랑 너랑 잘못했으면 무조건 화해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그건 싸워야 될 일인데, 그쪽이 잘못했는데 그쪽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가만히 있는다거나 피하게 되면 걔는 그런 짓을 더 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피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싸우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그래서 싸움을 회피를 했더니 싸울 일이 더 많아졌어요. 주변에서 나를 자꾸 깔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예상이 되더라도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요. 그래 싸워서 지는 상황이 됐다.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는데도 뭐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은 고자질이라도 해야 됩니다. 고자질하면 안 좋은 거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 신고를 해야죠. 친구가, 주변에 있는 동료가 아니면 학우가 뭐 나를 이유 없이 때렸다거나 하면 또 뭐 본인이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고자질이라뇨.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들은 그러한 보고를 받았으면 애들을 확실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어쩔까봐 그래가지고 쉬쉬하고 덮고 이러면 그러한 문제가 더 커지죠. 자기는 애를 때렸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위세가 더 등등해졌다. 그럼 계속 애들 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점점 부정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올바른 겁니까? 아니요, 1도 올바른 거 아니에요. 뭐 학교 폭력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애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의 미온적인 대책도 그에 준하는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내미한테 욕 쓸 일 있으면 욕 써라. 욕 쓰는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걸쳐서 제한되게 욕을 사용해라.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부정적인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일 있으면 이건 싸워라. 이건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싸울 일 있으면 싸워라. 이걸 회피하지 마라. 좋게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 싸우는데 네가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얘기 들어보고 합당하면 아빠가 나서줄게. 그 애 뒤를 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의 문제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개입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지 뭐 애 뒤 봐준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뭐 잔인하니까 안 볼래요. 이거는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회피죠. 여기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살인 과정이랑 경과,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해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그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 어떻게 단죄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손해가 무서워서 들어주고 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피야말로 인생을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회피를 하면 안 돼요.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고대 로마가 그랬듯이. 여기까지.